부동산 투자 많이들 하셨죠. 그래서 뭐 시세 차익은 둘째치고 하다못해 월세 수익이라도 내겠다. 그런데 그 시기가 너무 늦어졌을 때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률이 떨어지죠. 내 돈을 5억을 냈을 때 매달 100만원씩 받는 거랑 내 돈을 10억을 냈는데 매달 100만원씩 받는 거랑은 수익률이 2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집값 올라가면서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수익형 호텔, 생활형 숙박시설, 타운하우스, 빌라 뭐 이런 것들 다 올라가면서 월세 수익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지금도 이제 대출 막혔어. 가계대출은 안 나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이제부터 주택이 아니라 상가로 이동할 것이다. 왜? 상가는 사업자 내고 기업 대출 받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죠. 갈 곳 잃은 돈 상가로. 갈 곳 잃은 돈은 갈 곳 잃고 있어요. 시중 부동자금이 코로나 이후 얼마나 많이 쌓였는데. 근데 매매 35조 역대 최대래요. 왜 이렇게 역대 최대를 찍었을까요? 부동산 불패라는 말을 듣고 노후 대비를 저걸로 잘못 물리는 사람도 있는 거고, 일단은 매매액이 늘어났다는 거는 거래량이 늘어났든가 가격이 올라갔든가. 근데 가격 올라간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상가로 증여. 미성년자들이 많이 샀더라. 그러면서 지금도 현금 가능한 유동자금 M1, M2 비율은 38%로 91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M1이 뭐고 M2가 뭐예요? M1이 당장 사용 가능한 거죠. M2는 2년 내 사용 가능한 금액을 말하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보통 유동성 이야기할 때 M2 이야기하는데, 이게 높다는 것은 M2 중에서 M1으로 당장 사용 가능하도록 현금을 들고 있다라는 소리죠. 현금을 들고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현금 많이 있다는 거지. 30% 넘었던 시기, 2001년부터 2006년과 2015년부터 지금까지 오르면서 현금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 뭐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현금화해서 바로 다음 부동산, 현금화해서 바로 다음 부동산,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막판에 어떻게 된 거예요? 현금화 했는데 부동산도 안 되겠고 주식도 안 되겠고 쓸 데가 없네? 뭔가 기회가 올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늘었어요. 가계부채 이렇게 같이 늘어나면서. 이게 뜻하는 바가 뭐다? 부채랑 현금이 같이 늘었다. 빌려주고 팔았다 라는 거죠. 총액과 건수 모두 통계 집계가 올라간 2006년 이래 가장 큰 규모다. 2006년이면 아직 계속 한참 오르던 시기인데, 그 당시에 보면은 2006년에 어디가 빠지기 시작했냐? 강남이 빠지기 시작했다. 답이 나오는 시기죠. 갈 곳 잃은 부동자금 또 사상 최대래요. 아니, 갈 곳 잃었다가 갈 곳을 찾았으면 가야지. 왜 계속 갈 곳을 잃고 있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다 예금으로 몰리고 있고 통화 승수는 계속 줄었어요. 통화 승수가 줄어드는데 상가가 잘 될 리가 있냐? 통화 승수가 줄고 화폐 유통 속도가 줄었다는 건 돈이 안 돈다는 얘기예요. 돈맥 경화란 이야기죠. 100만원을 만들어서 얘가 4번을 돌았다. 그러면 얘는 400만원의 가치를 형성한 건데, 찍는 걸 200만원을 찍어도 1.5번밖에 안 돌았다. 그러면 얘는 300만원의 가치밖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찍어도 승수가 떨어지는 건 무슨 소리예요? 돈이 안 돌아간다. 찍은 돈만큼 얘가 막 돌아가지고 경제를 살리지 않고 있다. 소비가 안 되고 있다. 소비가 안 되고 있다는 소리는 당연히 가장 타격을 입는 게 뭐겠어요? 호텔 상가가 가장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소비의 핵심인데. 관광 소비, 그 다음에 물질 소비. 그리고 임대 동향. 소득 수익률은 떨어지고 자본 수익률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뭐예요? 시세 차익만 남기고 있는데 수익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공실률이 10%대 전국. 서울도 중대형 상권은 벌써 10% 다 돼간다. 그나마 서울이 양호한 거죠. 공실률은 엄청 늘었고. 명동 절반이 공실이다. 광화문, 노년, 홍대, 중대형 상가 10곳 중 2개는 공실이다. 명동이 제일 작살났고, 광화문, 노년, 홍대 합정 100평 임대 수익 작년에 월 1700이었는데 지금은 월 126만원. 영업소득 상가가 잘 되겠냐? 물론 고시국 끝나면서 조금 살아나는 건 있더라도 망가진 게 그렇게 쉽게 살아나요? 그리고 부자라는 연예인들, 그 사람들은 자산관리사 주죠. 막 누가 연예인이 뭐 얼마나 차익을 남겼네 막 이런 거 맨날 기사에 뜨죠.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매각 현황해가지고 이 사람들 돈 엄청 벌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 사람들 다 자산관리해주고 전문가들 붙어서 관리하죠? 지금 막 수익형 부동산 산다고 하면서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은 왜 다 오래 열심히 팔고 있을까요? 물론 요건 지난해지만 주요 고객인 저들은 팔고 있는데 남들 보고 사라고 그래요? 금리 올라가고 가격 올라가면 수익률 떨어지고, 그러면 상가시장은 곧 붕괴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정상화돼서 그 다음부터 다시 살아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코시국에 상권들 다 죽었고 이제 거리두기 어느 정도 완화해서 그나마 조금 살아나는 건데, 수익률 내려고 임대료를 얼마나 더 올려서 나라 경제 망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오피스텔 광풍입니다. 근데 헉피스텔, 헐피스텔 이런 기사가 나왔죠. 왜? 위험천만하니까. 지금이야 헉피스텔인데 떨어질 땐 헐피스텔이다. 지금 시장 과열돼 있다.
난방 규제 완화됐으니까 좋겠다. 첫 번째, 수익형으로 보려면 난방 규제 완화는 큰 차이 없죠.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려면은 아파트가 강화돼서 오피스텔이 덜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오피스텔도 규제 많이 됐다. 그런데도 지금 오피스텔 시장 가세요. 물론 오피스텔이 아파트나 빌라 시장보다 큰 장점 하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라 혹은 매입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장점이에요? 아파트나 빌라에서는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기사가 없더라고요. 경찰까지 출동하고 아파트에서 삼겹살 굽지 말라고 막 안내방송 나오고 싸우고, 전세가 월세 무시하고 있어요. 어차피 똑같이 지도 월세 인상이랑 비슷한 건데 빌라 전세 들어간 게 뭐 얼마나 하다고. 고기 안 굽는 게 암묵적인 룰이고, 아파트에서 고기 구우면 안 되고 빌라에서도 고기 구우면 안 되는데 오피스텔은 기사 떤 게 없으니까 크나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고기를 구워 먹으려면은 오피스텔을 분양 받으셔야 됩니다. 아파트나 빌라 살지 말고. 그거 말고 장점이 뭐 있어요? 1주택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엔 실수요가 사느냐 마느냐인데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입니다. 1주택 기준으로. 아파트 빌라는 1%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피스텔은 감가상각이 심합니다. 좋은 오피스텔은 상권에 들어가 있죠. 그런 데는 시끄러워요. 더럽게 시끄러워. 반대로 소음과 관련이 없는 상권에 들어간 오피스텔은 워낙 후지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더 빨리 되겠죠. 재건축이 돼요? 대지 지분도 얼마 없죠. 커뮤니티 시설이 뭐 있어요? 애들 교육이 안 좋은 술집이나 없으면 다행이지. 그런데 오피스텔 가자, 오피스텔 광풍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아파트는 이제 힘드니까 오피스텔 가자. 분양가는 아파트가 절반인데 오피스텔 분양가 2배인데도 그거 사고 있고, 그러다 물리면 끝이에요. 아파트처럼 환경성이 좋지도 않다.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죠. 가격 올라가는 거 보면 거래량 얼마나 되냐 솔직히. 이번에야 미친 광풍인 거지. 그러면서 이 광풍 이용해서 팔아 먹고서 물린 사람들이 나중에 팔 때 어떻게 되냐, 더 올려서 팔 수 있냐. 고기 구워 먹고 싶으면 오피스텔 가지 말고 단독주택을 사요. 차라리 그게 나아. 황금성 떨어져서 집값 하락기엔 속수무책이다.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 내가 오피스텔을 거주지로 산다. 거주지 용도 많지 않아요. 대부분 뭐예요? 투자 또는 투기죠.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뭐예요? 가수요 들어갔는데 팔려는 사람은 많아요? 살려는 사람은 떨어지는데 왜 사요? 떨어질 때는 그나마 사람들이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걸 사겠죠. 부동산은 안전자산이 아니지만 부동산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건 아무래도 아파트죠. 그러면 그때 돼서는 오피스텔하고 빌라는 아작이 나는 거예요. 거래량이. 지금 임대 수익률 4%대로 하라. 임대 수익률은 한 8% 나와야 되죠. 임대 수익률이 4%면은 담보대출 금리가 4% 이상 올라가게 되면 수익률은 확 떨어집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대부분 소액 투기죠. 대출 이빠이 껴서 오피스텔 사야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4%인데 대출 금리가 4.5%까지 오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70% 대출 받으면 손해예요, 손해. 전문가들마저도 오피스텔 과열은 경고하고 있다. 웬만큼 할 만한 건 다 분양 끝냈으니까 이제 아파트 다시 가라. 왜? DSR 적용되기 전에 올해 빨리 아파트 분양 받아야지. 오피스텔 사지마. 이제 이거 나온 거죠. 살 사람 다 사고 나서.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죠. 수도권은 다를 거야. 수도권은 수요가 많고 떨어지고 있죠. 수도권이 더 빨리 떨어져. 그리고 가장 중심부인 서울이 수익률이 가장 낮아요. 거기다가 세금 폭탄 들어갑니다. 오피스텔 상가, 오피스텔만 이야기 나왔는데 기준 시가 변동률. 기준 시가가 올라가는 건 뭐예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거래가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 보통 2%에서 3%, 그리고 19년 초에는 오히려 얘네를 확 올려버렸죠. 그때 하락세가 나타났었죠. 그리고 20년, 21년 얼마 책정 안 하니까 쭉쭉 올라갔는데 이번에 오피스텔은 역대급입니다. 심교수형은 아니나 다를까 무조건 반대죠.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번에 정책을 반대! 그런 사람 말고 봤을 때 기준시가 저렇게 올라간다는 거 오피스텔 광풍이 오래 갈 수 있어요?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물린다. 광풍이 가야지 차익을 남기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뭐죠? 금리. 금리가 수익형 부동산에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금리가 떨어지면은 임대료가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렇다고 임대료를 올리기에는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다고 가격을 낮춰야 돼요. 수익률을 올리려면. 그럼 가격 떨어지는 걸 왜 사요 지금? 결론. 이번 이슈는 상가 오피스텔인데 기준 시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즉 앞으로 여기에 이제 세금 폭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하다못해 부동산 전문가라는 작자들도 위험 경고하고 있다. 아파트 과열될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도 오피스텔 과열됐을 때 요것도 사세요라고 하면은 수익형 호텔 팔아먹는 누군가처럼 전문가 자격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위험하다 하고 경고하고 있죠. 그 다음 상가 같은 경우 잘못 사면 폐가 망신입니다. 월 1000만원 받던 데가 월 100만원 받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코시국 끝나면 다시 나아질 수 있더라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핵심 이슈, 금리 인상. 25일 이후에 올라가면은 금리 계속 올려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라이트하우스가 아니라 집값 계속 오릅니다 하는 유튜버들도 25일날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니까, 그렇다는 것은 수익형 부동산에 엄청난 타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저런 부동산 투자했을 때 노후 대비를 한다든가 혹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금 투자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힘든 일이 점점 늘어날까요? 아니면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되어서 앞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도 이런데 나머지 시장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피봅니다. 아니 도대체 뭘 사라는 거야?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기에는 현금 보유하는 게 오히려 손해 안 보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라도 해야 될 것처럼 자꾸 부추겨서 그런데 해야 될 시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시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